안녕하세요, 임태형입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16일인데요. 교육부가 영재학교 과학고 입시 관련해서 중요한 정책을 또 하나 발표했습니다. 관련 정책 변화 내용 자세히 알아보고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이하 학생들이 과거 영재고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점 유의해야 될지 짚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교육부가 이번에 발표한 영재학교 과학고 입학전형 개선 관련 보도자료 첫 페이지인데요. 교육부는 이번 정책의 핵심 변화를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압축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재학교 간 중복 지원을 금지시킨다. 그리고 영재학교 과학고 전형기간 축소시킨다. 두 번째는 문제풀이 과정평가를 확대하고 평가 문항수를 축소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재학교 지역인재 우선 선발을 확대한다. 이렇게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정말로 중요한 변화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변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지만 실제 입시를 준비할 때 큰 변화로 느껴질 또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책 내용 해당 전문을 교육부 홈페이지나 제가 운영하고 있는 학원멘tor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은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핵심적인 내용만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와 함께 공개된 이 부침자료 7페이지부터가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영재학교 입시 변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영재학교 중복 지원을 금지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학교별 1단계 지원 규모 축소하고 서류 심사의 질을 제고하겠다. 지금 현재 영재학교 입시는 8개 학교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동시에 지원할 수 있고요. 본인이 원한다면 8곳 다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고 보통은 2군데나 3군데 정도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학교별 경쟁률 거품이 좀 있었습니다. 최근 3년간 영재학교 경쟁률 변화 보시면 보통 높을 때는 한 15대1, 낮을 때는 12대 13대1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원 건수로 보면 860명 정도 뽑는데 이건 정원의 모집 포함입니다. 전체 8개 학교에 접수된 서류가 보통 12,000건 내외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중복으로 접수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지원자 수가 12,000명까지 되는 건 아니죠. 추정하기로는 실제 지원자 수는 6,000명에서 7,000명 내외로 보이는데요. 이제 지금 현재 중2 학생들, 그러니까 2006년생들부터는 영재학교 입시에서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고 하니까 경쟁률은 아무래도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과연 1단계 통과가 예년보다 쉬워질 거냐? 자, 그 부분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경쟁률이 좀 줄더라도 1단계 통과는 오히려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을 또 보면서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잠깐 언급이 돼 있지만 서류 심사는 앞으로 강화될 확률이 높습니다. 학생부라든지 자소서라든지 추천서 같은 서류들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 그리고 영재학교 입시 두 번째 변화는 전형기간 단축입니다. 원서 접수가 현재는 주로 4월에 진행됐지만 내년부터는 6월부터 진행된다. 과거도 8월부터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9월부터 진행된다. 이건 그렇게 큰 변화라고 보긴 어렵고요. 여전히 영재학교와 과학고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예년과 다른 질적인 변화가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전형 단계별 기간 간격이 좁아졌기 때문에 미리부터 좀 준비해야 된다. 영재학교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자소서, 추천서 내고 2단계 지필고사까지 기간이 아주 좀 짧을 수도 있다. 이 부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전형 기간과 관련해 장기적으로는 과학고와 영재학교 전형 시기를 일원화하겠다. 그러니까 두 학교군 중 하나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자, 이건 중장기 검토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러니까 현재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한테는 해당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다음 내용들이 중요한데요. 학생들 실질적으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첫 번째 서류평가 입학 담당관 확대해서 평가의 질을 제고하겠다. 아까도 나왔던 말인데 또 나오고 있죠. 이 서류평가의 강화는 제가 볼 때는 이 2단계 평가의 변화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지만 2단계 지필평가의 영향력을 축소하겠다. 어떻게 보면 이번 영재학교 입시 변화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는 지필고사를 폐지하겠다는 얘기까지도 있었는데 외국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폐지까지는 좀 어렵다고 보고 영향력을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고요. 영향력 축소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열린 문항 중심으로 문제풀이 과정에 대한 평가를 확대하고 그 다음에 단답형 객관식 문항 출제를 축소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영재학교 2단계 지필고사 문항수가 학교마다 차이가 크지만 보통 수학은 20문항 내외, 과학은 한 40문항에서 한 7, 80문항까지도 있는데 수학은 10문항, 과학은 25문항 이내로 제한한다. 문항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평가 비중이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적은 문항수로 학생들 크게 변별을 내는 데는 좀 한계가 있겠죠. 영재학교 입장에서는 불과 35문제 이내 문항 풀이만 갖고 학생들을 평가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답 개방성이 높은 열린 문항 비중이 확대되면 이게 채점하는 데에도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채점하기 위해서는 2단계 지필고사 대상 인원을 줄여야 될 수도 있고요. 그 결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1단계 서류평가가 또 중요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린 문항이란 뭐냐면 지금도 일부 영재학교에서 또 과학고에서 이런 문항들이 일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정답이 하나로 딱, 또 풀이법이 하나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는 문항들입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뭐 일부 과학고들에서 나왔던 문항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한 20가지 물건을 제시하고 내가 지금 뭐 아파트나 산이나 이렇게 높은 장소에 있을 때 주어진 물건들로 자신이 위치한 곳의 높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봐라. 예전에 인천 쪽 과거에서는 터널 공사 방식이나 과학적 원리들을 알려주고 지도를 제시하면서 어느 구간부터 어느 구간까지 어떤 공법을 이용해서 뚫을 수 있는지 설명해 봐라. 뭐 이런 문항들이 대표적인 열린 문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한과형 2단계 지필고사에서 이런 문항들이 일부 포함돼서 출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과학고 최종 면접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것 같은데요. 수학과학 단일 교과를 넘어서는 종합적 사고력, 창의성, 협업적 태도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문항을 개선하겠다. 그러면서 여기 예를 든 게 현재 서울 소재 과학고, 그러니까 세종과고, 한성과고가 되겠죠. 지금 현재 서울 소재 과학고에서 출제되고 있는 열린 문항의 경우 선행학습 등 사교육 유발 요소가 없다고 평가됐다. 한성과고나 세종과고 홈페이지에 가시면 최근 몇 년간 최종 면접 기출 문항들이 공개되고 있는데 다른 과학고 지원하실 학생분들도 관련 자료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미 전 영상에서 과학고 면접 준비 관련돼서 소개해 드린 바도 있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관련 영상도 참조하시면 도움되겠습니다. 영재학교 3단계 최종 캠프 전형이라고 하죠. 관련 변화 내용도 좀 담고 있는데요. 영재성, 인성, 협업 능력, 리더십 등을 다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그러면서 그 예시로 든 게 조별 프로젝트 수행이나 실험, 설계, 관찰 면접, 과학적 글쓰기, 인성 및 태도 면접 등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도 사실 이런 캠프 전형을 치르고 있는 영재학교들이 일부 있었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 했는데 최근 들어서 3단계 캠프 전형에서도 지필고사 비중을 좀 늘리던 학교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원래대로 캠프 전형 취지에 맞게 좀 회귀되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우선 선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도 뭐 서울과거나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고요. 또 광주나 세종 같은 데에서는 특정 지역 학생만 규모를 아예 정해서 뽑기도 하는데 지금 서울과거나 인천영재고 같은 경우는 여러 지역 학생들을 골고루 뽑겠다는 유형의 지역인재 우선 선발이기 때문에 뭐 이로 인해서 경쟁률이 크게 변했다든지 수험생들이 피부로 느끼는 당락 가능성이 많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게 입시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렇게 큰 변화로 보기는 힘들다. 이런 전형이 몇 년 정도 이제 시행이 되고 나면 나중에는 통계적으로 지역 학생들이 어느 정도 좀 느낄 수 있는 변화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렇게 크게 느껴질 변화는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학 계열 진학 관련해서 영재학교 졸업생의 한 6, 7%, 그 다음에 과학고 졸업생의 한 1.5% 정도가 의대를 진학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의학 계열 진학 비율이 높은 영재학교 과학고 관리 강화하겠다. 이것도 뭐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많이 드린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특히 새로 시작되는 약대 입시 준비하고 있는데 과학고 영재학교 진학 어떠냐 이런 질문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의약 계열, 약대도 포함이 되는 거죠. 의대나 약대 준비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과학고나 영재학교는 선택하지 않는 게 앞으로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 정리하면서 마무리 해드릴 텐데요. 역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는 앞으로 영재학교 과학고 합격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시겠죠. 영재학교 지필고사는 각 학교들 전형 요강 봐야지 자세한 걸 알 수 있겠지만 예년보다는 그 비중이 줄어들지만 그래도 여전히 중요하긴 할 겁니다. 다만 기존처럼 경시 대비용 고난도 문제 풀이에만 집중하는 공부 과정은 예년만큼 힘을 발휘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요 점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어쨌거나 지필고사 비중이 조금이라도 축소된다면 당연히 다른 전형 요소들이 강화될 수밖에 없고 그건 서류하고 면접밖에 없겠죠. 중복 지원이 불가능해서 한 곳만 지원하다 보니까 1단계 통과가 예년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경쟁률과 무관하게 1단계 경쟁 치열할 수밖에 없고 서류 평가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학생부 관리를 위한 학교 생활이나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같은 제반 서류 준비에 예년보다는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입시로 변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재학교 과학고 모두 지금 서술형 또 사고력, 인성평가 등의 강화가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학과학 선행을 많이 했다거나 문제를 정확하고 빠르게 많이 푼다고 해서 유리한 입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많은 수험생들
수험생들이 영재학교 과거 입시를 위해서 도움받고 있는 학원 수업의 경우 이런 서술형 사고력 인성평가 영역에 접근해 주는 게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수학과 관련된 기본 실력을 쌓는 거야 당연히 입시에 도움이 되겠지만, 여기 적은 것처럼 개인적으로 활동적이고 창의적인 공부와 탐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무조건 문제만 풀고 답만 찾는 공부는 한 번쯤 재고해 봐야 되는 상황이 온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3번 내용이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지금 중학교 1, 2학년 과학고 영재고를 꿈꾸는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 있는데, 오늘 정책 변화를 소개하는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기에는 방대한 양이 될 것 같아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별도로 영상을 만들어 조만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년 6월에 영재학교 원서 접수하셔야 되는 분들은 일단은 목표 영재고를 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1단계 통과가 예년보다 쉽지 않을 경우에 지원자들의 눈치 싸움도 치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은 기간 내신 관리라든지 학생부 관리, 또 자소서 준비에 많은 신경을 쓰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재고 과거 구체적인 입시 준비 영상들은 추가로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